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이네요. 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추세가 막 어제 나오고 막 그냥 그저께 나오고 그래서 방향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이니까 새벽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오늘 안전하게 대응 가능한 종목은 N 선물 정도 되지 않았나. 5일이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아까 오후에 이렇게 박스 그어놓긴 했거든요. 노란색으로 48.45에서 50.82 정도. 그러니까 오일이 지금 박스 상으로 봤을 때는 최상단인 것 같아요. 50.8이 돌파하면은 좀 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오늘 50.82를 과연 돌파하게 될지, 못 돌파하고 계속 때려 맞으면 다시 박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좀 더 오버해서 간다면 한 51.8 정도 될 거고 다시 거야지. 그래서 뷰는 계속 같아요. 50.8이 오늘 여기부터 넘겨야 될 것 같고, 넘긴다면은 아마 한 100틱 정도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지니까 계속. 과거 데이터가 궁금하네. 50.82 맞아요. 50.8이 넘기면은 51.80 정도까지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51.80 넘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원웨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시세를 줄지 모르겠네요. 한 번은, 두 번은. 박스가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밴드로 놓고 볼린저 같은 경우 적용시켜서 보면은 주봉 완전 누워있을 거예요. 주봉이 오일이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 상태라. 일봉으로 봐도 이 정도면 누울 것 같은데, 제가 지표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마 볼린저 같은 거 놓고 길쭉하게 한번, 아니면 그물망 지표 같은 걸 일봉 적용시켜서 보면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위에도 저항, 아래에도 저항, 그냥 그런 그림이 아닐까.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될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상황만 봤을 때는 일단 50.82부터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못 넘기면 또 맞고 떨어지겠죠.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깔끔하지 않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을 비교해서 같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넘지 못하고 밑으로 간다면은 꼬리 달고, 조금만 내려가면 지지받고 올라가면 저항받고 계속 그렇게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오일은 좀 깔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것 좀 잠깐 볼게요. 대충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매매할 구간은 아니에요. 수렴 상태거든요. 많진 않은데 이럴 때 거래하면은 좀 크긴 해요. 6월 진짜 큰 자리고, 그 다음에 6월 14일, 뭐 6월 21일, 6월 달에 그래도 큰 자리가 조금씩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8월에 한번 큰 자리가 한번 있었고요, 보니까. 그리고 8월 19일에 한번 큰 자리가 있었고, 9월 달에는 9월 11일 정도 잡히는데 최근 거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되게 약해요. 그래서 크게 막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일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는 건데, 거래를 오일을 매일
뭐 단타로 몇 틱씩 먹는 거에서 그냥 그런 거 떠나서 크게 먹어야 될 자리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으로 9월에서 매매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9월 9일 정도? 맞아요. 이참에 그냥 공부하는 거죠, 뭐. 박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올해 내내가 올해 계속 이럴 수도 있고 내년에 이럴 수도 있어요. 적응을 해야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오일에 익숙해요. 오일을 이게 약간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오일 막 100달러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유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00달러에서부터 이제 깨고 뭐 50달러, 40달러 내려와가지고 오일로 대박 났다, 수익 많이 났다, 추세가 크다, 거래량이 많다 그런 얘기가 드니까 다들 막 오일, 크루드 오일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크루드 오일 한 종목만 계속 파신 분들은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접해봤으면 지금 크루드 오일이 난이도가 제일 최근 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보면 일단 답 나오잖아요. 대략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그어본 건데 매매 자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그 진폭 자체가 높은 진폭이 나올 수가 없어요. 9월 8일날 그리고 뭐 9월 12일날 정도 거래할 자리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9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22일이 됐는데 제대로 거래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한 번에서 두 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9월 1일에도 하나 있긴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열심히 크루드를 거래하면서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 달이 6월달이죠. 6월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7월달에도 한 번, 두 번. 그럼 지금 거의 완전 수렴 구간이라서 공격적으로 매매할 구간도 아니고 그 여유 있어도 막 그 3계약, 4계약, 여러 다계약 넣는다기보다 한 계약으로 그냥 노는 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언젠간 탈출하지 않을까요? 근데 언젠가 될지 모르니까 뭐 그냥 구경 가긴 또 그러니까 대비만 해놓고 딴 거 봐야죠. 또 평소처럼 하던 거 평소에 하던 것처럼 분봉 돌려볼게요. 30분 갇혔어요. 완전 박스예요. 30분만 놓고 보면은 오늘 박스가 50.77부터 50.13까지 잡히거든요. 9월 21일 어제 저 외출했을 때네. 대충 어제 9시부터 박스가 잡힌 거죠. 박스 하단이 여기, 박스 상단이 여기. 오늘 별다른 시세 없으면은 30분으로 단타 치실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50.40, 45 여기는 매매 구간이 아니죠. 매도 칠 자리가 이미 지났지만 30분도 그렇게 매매 자리가 많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틱도 아니고 5분봉도 아니잖아요. 30분은 아마 시세가 나온다면 하루에 많으면 3번, 적으면 1번, 뭐 그렇게 매매 자리 나와요. 30분으로 대응하면 1번에서 3번 매매 자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뭐 모니터링 하려고 모니터에 붙잡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자리에 있으면 운 좋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50.75, 50.70 정도 위에서 매도 포지션 가진 분들이 지금 여기서 1차 청산을 하고 2차로 50.13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벽에 시세가 나왔는데 하방으로 시세가 나왔는데 50.13 깨지 못하고 계속 지지받는 느낌이라면은 이쪽 라인에서 50.13 정도에서 매수를 넣어서 중간 청산을 하거나 50.77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스권 매매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중간에서 잡아서 위나 아래로 던지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서 따지면은 손절값이 좀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매수로 잘 볼 거면은 지금 박스로 정했을 경우에 50.13 그리고 50.77 경우에서 매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통 리딩 하시는 분들이 가운데서 매매를 많이 시켜요. 가운데서 매매 시켜야지 매매 자리가 진짜 많거든요.
매수, 뭐 본절, 컷, 손절, 뭐 스위칭,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다 보면 하루 10번 이상 거래시킬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도 수익 나시는 분들은 나시겠지만 그냥 자리가 하루에 한 번 오더라도 웬만하면은 기준 박스를 정해서 매수면은 박스 하단에서 매도면 박스 상단에서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라인 기준으로 박스 잡는 것도 하다 보면 돼요. 박스를 이렇게 잡을지 아니면 한 요정도 잡을지 아니면 요정도에서 박스를 잡을지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꼭 제 거를 100% 그냥 따라하진 않아도 그냥 뭐 참고해서 대충 박스 비슷한 것 같으면은 그냥 보면 되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는 오늘 기준 봤을 땐 거의 장대 음봉 나와야 되는 수준이니까 저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잡아보는 거고, 난 손절을 보더라도 짧게 다 진입 청산을 해보겠다 하면은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아마 손익비가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50.38이면은 50.40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손절을 10틱을 걸면은 수익 한 1대5 정도 맞추려면은 수익이 50틱 정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0에서 맞춰가지고 요 정도까지 맞추면 1대5가 겨우 될랑말랑해요. 애매하거든요. 77이라고 해서 77까지 무조건 꼭 위로 터치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중간 정도나 아니면 좀 더 어설프게 갈 수도 있으니까 손익비가 1대3, 1대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60분 60분 캔들로 보면 또 박스가 이렇게 되네요. 50.90에서부터 49.89래요. 그럼 30분 캔들로 보나 뭐 60분 캔들로 보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지금 자리가 매수나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밑으로 내려올 때 담거나 아니면 좀 더 위에 올라갔을 때 담거나 아니면은 오늘 오후에 매도 포지션 짧게 못 잡으신 분들은 구경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안전한 건 48.5에서 여기 정도 구간이긴 해요. 하나 둘 셋 지지되는 선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깨잖아요. 단타를 하더라도 10틱을 먹더라도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손절 거의 안 보고 먹을 수 있죠. 혹시나 그러니까 오늘 음봉으로 막 그냥 크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8.90이나 뭐 48.50 여기 사이에서 뭐 지지받을 때 매수 들어가면은 10틱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뭐 물론 단타 기준이요. 갇혔어요. 그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좀 수렴되는 구간이 있어야지 추세가 나온다고. 근데 지금 계속 추세가 수렴은 안 되고 그냥 작은 진폭으로 계속 확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대충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일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박스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50.82 정도 그리고 48.50 정도로 일본 기준 박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매도보다는 고점 매도,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뷰로 가는 게 일단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서 자리는 매수고 매수도 매도도 아닌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30분, 180분. 얘도 확대해서 볼게요. 어쨌든 상승 중이고 S&P 같은 경우도 추세 상승이잖아요. 몇 달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만 추세 상승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연히 자꾸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라
기회 있을 때마다 매수하는 게 맞는데 크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지지 확정되면서 2495 정도 밑에 있던 라인이 받쳐서 올라오는 느낌이라면 오일이 움직이고 있네요. 오일 거래자를 위해서 차트 요렇게 확장시킬게요. 거래하실 분 거래하시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2495 정도 이렇게 바로 바닥 잡힐 때 손절값을 걸기 좀 편하잖아요. 2495 정도면 만약에 2496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1하나당 여기서 S&P가 1하나당 아시다시피 그 네틱이잖아요. 0.25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네틱 정도 위에 올랐는데 손절 한 네틱만 걸어도 되겠다. 아니면 손절 6틱만 걸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은 손익비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아니면 위에서 새로운 라인이 형성될 때 손절값이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럴 땐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들어가긴 또 애매하죠. 잡을 거면은 2496 이하에서 잡았어야 돼요. 이것도 모니터링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지켜보다가 혹시나 이렇게 새롭게 선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있으면 따라 붙어봐도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거 잡히는 건 못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잡혀서 올라와 있던데. 나스닥은 애매하게 빠졌네요. 더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게 5,9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5,900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나 5,900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들면은 뭐 단타든 장타든 매수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딴 것도 봐야겠네. (150분으로) 보면 5914 정도에서 지금 자리가 하나 잡히긴 했네요. 얘도 지금 진입자리는 일단 지났기 때문에 뭐 구경해야죠. 다음에 기회가 있기를 하고 그냥 투비 컨티뉴 하면 되니까 넘기면 되고 240분 봐도 5918 정도 자리 잡혔거든요. 뭐 어쨌든 뭐 지금이야 못 저겠어요. 구경해야죠. 괜히 여기 또 따라 붙었다가 다시 뭐 횡보하면서 내리고 하면은 어설프게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유효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모르겠는데 5,900을 한 번에 깨진 못할 것 같아요. 골드 되게 애매해요. 이게 대충 느낌상 2편 같은 거 있으면은 1, 2, 8 거의 다 잡혔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밑에 지지선이 있거나 아니면 추세가 그대로 상승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계가 되는 중요한 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골드에 대한 판단을 좀 보류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모르는데 뭐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제 뷰가 없어요. 지금 골드에 대해서 매수인지 매도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매매 안 하는 입장이에요. 대충 감이라도 오면은 매매를 할 텐데 이거는 올라가겠다는 건지 내려가겠다는 건지 봐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보면 매수예요. 근데 여기가 또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준으로 레벨업이 되긴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수평선 대략 그어보면 1296, 1295 박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상향이 된 상태라 원래 박스가 요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라서 전략이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예요. 여기 주변에서 매수를 넣어서 수익을 보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 당당하게 넣었는데 그냥 뭐 컷이 걸려서 막
1290까지 깨고 막 내려가려고 해요. 그럼 스위칭해서 매도로 따라 붙느냐.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한 전략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당장 안 오고요. 안 올 수도 있고요. 골드가 추세로 상승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라면 1255까지도 테스트하러 오겠죠. 이쯤에서 매수 넣는 방법도 있긴 해요. 네,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 세 가지 확률 중에서 찍기가 싫어가지고 버리려고요. 추세 상승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최적의 눌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으니까 뭐 내 거 아니다고 버리면 되지. N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바닥이 좀 잡혀서 돌아가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뭘로 보는 게 좋을까? 90분 정도? 하락 추세 중이었던 건 맞는데 빨간 게 전일 중심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일 중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 여기서부터 차트 볼게요. 8월 30일부터. 전일 중심 위에서만 오다가 한번 8월 30일 새벽에 전일 중심을 완전히 슈팅으로 이탈하고 원웨이 하락 나오고 전일 중심 주변에서 그냥 위 꼬리 아래 꼬리 만들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한번 했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선도 그어 볼까요? 대충 이렇게 한번 하락 나왔다가요. 색깔 마음에 안 든다. 검은색 굵기 하락이 나왔다가 전일 중심에서 싸우고 나서 그대로 추세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전일 중심 빨간색 깨지고 나서 추세 하락이 계속 나왔고요. 똑같아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슈팅으로 돌파를 하고 여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기가 저항대가 좀 심했나봐요. 슈팅으로 상승 돌파를 했다가 여기 다시 전일 중심이 깨지고 나서 하락이 나왔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전일 중심을 다시 돌파를 해서 위로 슈팅이 나온 상태거든요. 여기서 횡보하고 박스를 칠 수도 있긴 하지만 8937.50 여기는 아니 8929까지는 터치 아니더라도 8937.50 깨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시 위로도 추세를 되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봉으로도 보면 지금 매수 구간이죠. 일봉으로 보면 매수 구간이고 주봉으로 보면 더 내려와야 돼요. 8,500까지. 진짜 좋은 자리는 8,500 구간이 맞긴 해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으니까 2017년 기준으로 일단 여기서 저점 한번 잡히고 나서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메모장에 계속 써놓은 게 있어요. 일본 기준으로는 매수 자리가 어제부터 있었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매수 자리가 아직 아니라 추가 하락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도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N을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5일보다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직장인이 매매하기엔 조금 애매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일하시면서도 몰래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잡아서 매수로도 수익 나셨을 것 같고요.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은 직장인 기준이라면 오전에 매매 포인트 잡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시세가 오전부터 나와서 9월 22일 한 10시, 11시 나왔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인지 매도인지 방향이 안 잡혔었는데 오늘은 잡을 기회가 분명히 오전에 있었어요. 저도 오늘 매매를 했는데 N으로 했거든요. 슈팅으로 계속 나올 느낌이 방향이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일본 기준으로 바닥 선이 오늘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편하게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5일보다 매매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이래서
그리고 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봉 기준으로 오랜만에 잡혔잖아요. 일봉선이 상단선이 잡힌 게 8월 11일, 8월 12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봉선이 잡힌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잡혔단 말이에요. 9월 23일. 거의 한 달 만에 잡힌 거예요. 손절 걸리더라도 들어가 볼만 하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캔들이 오늘이든 뭐 다음 주든 9,000 넘어가면은 다시 9175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 선물 자체가 만기가 한 달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물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N 선물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기간상으로도 문제 별로 없고 뭐 만기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추세가 지금 라인이 위아래 확장되긴 했지만 올라간다면 최소 9,100, 9,100에서 9,200까지 최대는 9,200 정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오늘 초입 자리가 딱 오늘 오전이었어요. 그러면 단타로 짧게 원래 거래하시는 분들은 잠깐 들어가서 뭐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장기로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인의 슬픔. 그래도 직장 다니시니까 최소한의 고정비, 월급, 생활비를 일부러 따로 선물하면서 벌어야 될 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전업해서 생활비 맨날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예. 그거 어쩔 수 없죠. 팔자료를 하세요 그냥. 나중 되면 한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로 9월 21일 1.185 개인적으로 1.185나 1.187 정도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중간 라인에서 걸려서 그대로 올라가네요. 그럼 유로는 또 기다려야죠. 포지션 없으면 급락 나오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오늘은 아니네요. 중요한 지표 발표일 거나 이럴 때 좀 과도하게 좀 언더슈팅, 그러니까 밑으로 너무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다 생각하면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오일이 근데 좀 지저분하긴 했어요. 보니까 전일 중심 주변에 있으면 좀 재수가 없어요. 그냥 위아래 괜히 자꾸 터는 기분이랄까. 빨간색 주변에서 계속 위아래 놀잖아요. 방향이 없어요. 비추세요 거의. 비추세 빨간 전일 중심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얘기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매매할 때요. 매수라든 매도라든 전일 중심 주변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그게 손실 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수익 볼 수도 있어요. 수익 볼 수도 있는데 손실 볼 확률도 되게 높아요. 이게 자리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전일 중심을 지키면 그대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전일 중심이 깨지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항상 맞는 건 아닌데. 그럼 앞에 패턴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전일 중심 빨간색 주변에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방향이 맞으면 수익인데 방향이 틀리면 손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손익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도 그렇고요. 여기 있죠. 엄청 지저분하죠. 모든 종목 공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무 좀 과도하게 전일 중심 벗어난 데에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물론 매수가 아니라 매도긴 했지만 여기도요. 언더슈팅으로 좀 전일 중심 크게 벗어나서 자리가 나왔을 때 따라 붙으면, 물론 얘도 꼬리가 있긴 했지만 먹을 자리라도 있죠. 근데 자리 싸움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잠깐 5일로 다시 넘겨볼까요? 엄청 지저분하지 않아요? 꼬리라서 겁나긴 하지만 손익비율 따졌을 때 먹을 자리는 중심에서 많이 이탈했을 때 먹을 자리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뭐 여기든 매수 꼬리 잡아서 올라갔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이 중심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 손익비도 잘 안 나오고 먹을 자리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완전 이탈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라인까지 같이 이렇게 좀 겹쳤을 때 매매하면 먹을 자리가 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림 보세요. 계속 위아래에서 방향 없이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세력들이 올릴 생각도 없고 내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수익 내보겠다고 매수 매도 하다가 그냥 계속 헛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엄청 지저분하지 않아요? 와, 보기만 해도 지저분해. 얘네 뭐 하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5일이 난이도가 극악이에요. 보고 있는 모니터링 시간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뭐 달러 인덱스야 뭐 할 얘기 없고요. 유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는 93 밑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오죠. 아직 하락이에요. 일봉 봤을 땐 96.9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이라고 보는데 주봉으로 봐도 완전 다 이탈을 했거든요. 잔파동 가면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통화 종목들 특히 유로 같은 경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점 매수 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최저점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로 같은 경우도 괜찮은 최고점에서 매도 치려고 하고 이런 거보다는 주식 현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점이나 고점 어딘지 몰라요. 그런 거보다는 방향이 나오는 대로 따라가야죠. 영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로 방향이 완전히 꺾이려면은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9월 말까지는 계속 똑같은 전략으로 유로는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 뭐 다른 통화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골고루 다 보긴 맞네.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일봉을 볼게요. 유로. 지금 저 옆에 빨간색 두 개 왜 해놨냐면 오늘 매매 가능 그 손익비가 좀 나올 수 있는 큰 자리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두 개 해놨어요. 오늘이 됐던 다음 주가 됐던 관심 종목이랄까 한번 체크해봤어요. 오늘 오전에 저 들어가면서 유로 같은 경우는 뭐 일봉으로는 잡히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너무 추세가 커서 S&P랑 나스닥은 요즘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 싸우고 있긴 한데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구리는 2.7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 만약에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생각하면 2.7 평단가 2.7 밑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호주 달러도 그냥 올려놓고 고가놀이 하고 있죠. 0.7에서부터 어쨌든 여기에서 그냥 계속 잔파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을까. 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 달러도 좀 그렇고요. 흐름이 그래도 좀 괜찮긴 해요. 호주 달러보다 좀 약간 덜 멍청한 느낌이랄까. 그래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물려도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에 물리는 게 안전은 하겠죠. 아직까지는 상승이잖아요. 파운드 잘 올라가네요. 위에 새로운 라인 나와가지고 저항대 막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매도치긴 좀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일봉 차트 깔아두는 게 그때 한 번 다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녹화도 해가지고 따로 공지에도 올렸지만 변곡을 잡아보려는 거니까요. 뭐 이거 가지고 당일 매매하려는 목적은 아니죠. 변곡 잡으려고 보면은 변곡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이번에 N하고 골드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 주변에 아예 안 닿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코는 아직 그냥 약간 방향성 개념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밀은 가고 있네요. 457 주변으로.
제가 팔으니까 가는 건가? 보유하신 분들 그냥 가져가 보세요. 457 정도까지는.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457.3까지는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좀만 더 힘내면. 457, 468 여기 만약에 돌파하면 555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530, 540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보너스 삼아서 혹시나 저게 닿으면 한 개 가져가 보시던지. 얼마 안 남았네요. 457.3도 오늘 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저항이니까 예의상 한번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중간까지 떨어질지 3분의 1 지점까지 떨어질지 다시 원위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밀 갖고 계신 분이 좀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수익 많이 보세요. 소이빈 얘도 지금 아직 딱히 수렴 구간은 아니라서 코나하고 소이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뉴질랜드 달러는 뭐 할 얘기 없고요. 예상 얘도 깔아놨는데 별로 그렇게 매매하기는. 실버는 좀 많이 조금 내려왔네요. 구리랑, 그러니까 실버랑 내려왔구나. 구리가 지난주까지는 저점 매수 구간이 잠깐 있었죠. 단타로. 힘이 없네요. 금속이 대체적으로 다 힘이 없네요. 보니까 실버, 구리, 골드, 다른 건 안 봤지만. 실버가 값이 얼마였지? 주봉상으로 15.785.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15.785 주변 혹시나 오면은 그쯤 되면은 매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버가 계속 박스권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쉬운 차트고, 여기 20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박스잖아요. 이제 박스 중간이니까 이 상태에서 매수 잡긴 좀 그래요. 주봉으론 라인도 마침 두 개 걸쳐 있고 꼬리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15.785 정도 오면은 매수 넣어도 손익비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리 주문 넣고 거고 잡으면 안 되고 바닥 어디까지 찍나 확인하고 상승으로 돌아갈 때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여기를 논하기에는 안 올지도 모르고 9월 달에는 없을 것 같아요. 관심만 두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천연가스는 생각보다 다 빠져가지고 맞고 떨어진 흐름이고, 니케이는 추세가, 이건 어쩌다 맞췄네요. 매매는 안 했는데 진짜 어쩌다 맞췄죠. 2400에서부터 18700까지. 지금도 뷰는 똑같아요. 2400이랑. 이거 생각하면 바로 숫자로 갔으면 좋겠다. 마우스로 컨트롤이 안 되네. 연습하면 될까요, 얘도? 총 쏘는 것처럼. 2400, 18700, 18000. 아이, 또 쳐야겠다. 박스예요. 2400 맞고 떨어지면은 또 18700 가겠죠. 안 고면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대응을, 이건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아쉽진 않은데 생각한 대로 어떻게 딱 맞았는데 생각만 했지 거래는 안 했으니까. 다음에 18700에 오는지 그거나 기다려야겠네요. 이거 찍었는데 내일 이번 다음 주에도 2400 또 찍고 하면은 어설프게 또 돌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야죠 뭐. 니케이 뷰는 계속 똑같을 거고요. 아마 9월, 어쩌면 10월까지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항생은 오늘 중국에 일이 있었죠. 완전히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슈팅에 나온 듯한 느낌인데 이건 차트로 얘기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뭐였지? 얼핏 봤었는데 신용등급 강등이었나? 중국이.
뉴스를 안 보기 너무 안 보는 것 같네요. 거의 경제 무식쟁이가 돼가요. 저 예전에 그냥 신문 보고 뉴스 보면은 매매 잘하는 줄 알고 처음에 엄청 공부했거든요. 한 1년? 근데 그쵸. 잠결에 얼핏 봤어요. 누워서 핸드폰으로 끄적끄적 보다가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차트가 예상할 수 없던 범주로 튄 거예요. 외부 변수잖아요. 가끔 코스피 막 그냥 북한이나 트럼프 관련된 이슈, 정은이랑 트럼프 관련된 이슈를 막 개파락 나오는 것처럼 차트로는 잡을 수 없었던. 다음 주 정도면 잡히긴 할 텐데. 틱 가치도 높은데 항상이라는 종목이 확실히 위험하긴 위험한 것 같아요. 홀딩해서 오버해서 먹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생에만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몇 억 정도 있으면 진짜 편하게 매매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자금이 없어서. 그러면 얘들이 뭐 몇백 틱이 움직이든 말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생은 그냥 기회 날 때 수익 날 때 먹고 팔아야 되는 느낌이랄까. 게시판에 아까 백 회장님이었나? 글 올리신 거 보긴 했는데 항생 고수님이 방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근데 저는 항생을 일단은 어느 정도 포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좀 배워서 알려주세요.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저는 항생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단타는 치려면 어떻게든 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모니터에 제 삶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거 하는 건데 편하게 살아보자고. 항생까지 하면은 항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지. 새벽에 차트 보지. 저녁에 차트 보지 이러면. 그래요. 계속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 하면서도 웬만하면은 좀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지내자. 하루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좀 못 벌어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커피도 마시고 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게요. 항생을 이것저것 분목 많이 깔아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30분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항생 30분이 그냥 한 180분 느낌이라 일봉도 넣어보고 다 넣어봤었는데 예전에 공부를 좀 하긴 했거든요. 몇 달 항생을 얻어 걸려서 수익 나고 얻어 걸려서 손실 보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항생은 누적 손실이라. 캐나다 달러 180분 중간이네요. 딴 것도 볼까? 단기로 봤을 땐 하방 경직, 하방 수렴되는 느낌이고요. 라인들이 박스가 계속 주저앉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밑에 어느 정도 받치면서 수렴은 되고 있네요. 90분은 갇혔고요. 그리고 저항대가 꽤 있네요. 120분으로 봐도 그렇고 최근 캔들에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서 저항이 하나 둘 셋이 생겼어요. 한 번에 뚫긴 힘들겠네요. 갇혔어요. 이게 이 종목이 좋은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이게 매수도 매도도 아닌 애매한 것 같거든요. 위에서부터 매도 물량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단타 입장이면 상관없고요. 맞죠? 그쵸? 그래서 제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그냥 단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또 호주 달러요? 그래요? 캐나다 달러 180 캐나다 달러. 주말에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간만에. 기다림님의 그 조언을 참고삼아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그쵸. 단타긴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 없긴 한데 빡스네요. 일단은 0.80845 그 다음에 0.81970. 혹시 모르니까 수치만 쳐드릴게요. 0.81275. 저도 가끔 심심하면 해봐야겠네요. 제가 관심을 그래서 좀 안 뒀, 관심 자체를 안 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호주 달러는 뭐니 얘는. 그렇구나. 증거금 낮을걸요? 달러 통화 상품 자체가 다 낮을 텐데. 그쪽 계열이. 외우고 있진 않지만 봐드릴게요. 캐나다 달러요. 위탁 증거금 1045인데요. 1050달러만 있으면은 한 계약 살 수 있어요. 증거금도 낮네요. 밀보다 낮은 것 같은데 이거. 호주 달러는 얼마지? 호주 달러가 더 높다. 호주 달러가 1595. 예. 아무튼 저도 이제 캐나다 달러에 한 일주일만 관심 두고 지켜보는 걸로. 제가 사면 반대로 가나요? 체결 강도. 최근에 말씀 안 드렸네요. 거의 다 기존에 다 계셨던 분들이어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거의. 체결 강도 그냥 한 보통 수치 만 정도 기준으로 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잠깐 확대해드리죠,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숫자 나오잖아요, 옆에. 한 1053, 99, 81 계속 실시간으로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00, 2000 막 움직일 땐 저 거의 거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에 가까울 때, 만을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만이나 마이너스, 밑으로 하방으로 가면 마이너스 만 정도 돼요. 그렇게 넘어갔을 언더슈팅, 오버슈팅 좀 크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게 만 넘어서 계속 유지돼서 확정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 크게 그 방향으로 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최근에 그럴 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5월이나 6월까지는 꽤 쓸만한 지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5월, 6월에 그렇게 변동이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큰 그 변동 진폭이 많이 안 나와서 최근에 뭐 300틱 나오는 막 이런 장 없잖아요. 250틱. 6월 막 이럴 때는 그냥 하나 잡아서도 뭐 오버까지 해서 먹으면 한 계약으로도 300틱 먹고 이럴 수 있었는데 수치 만이나 마이너스 만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넘어갈 때는 원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색깔 진한 게 있고 색깔 연한 게 있어요. 색깔 연한 게 약간 예상 체결 강도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 진한 부분이 실제 체결되는 체결 강도 정도 보면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아니라 호가 잔량 베이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물 거래할 때 그 거래량도 거래량인데 호가 잔량으로 매매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또 한 번만 확대해 드리면 예. 처음 오셨으면 몰랐을 수도 있죠. 궁금한데 이거 연 김에 간만에 봐야겠네요.
최근에 마이너스 반이나 만을 넘어가는 게 언제 있었나? 9월 8일? 그냥 추세로 좀 길게 그냥 진폭 200틱, 300틱 한 계약 가지고 먹고 싶은 분들은 이럴 때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긴 좀 약간 어설펐고요. 이런 자리 많진 않은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어요. 여기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있었죠. 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큰 자리가 없었잖아요. 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반? 최대치가 거의 마이너스 반 정도 수렴이긴 한데 이럴 때는 원웨이로 크게 가져가지 말고 박스권 대응하시면 돼요. 그냥 저항 걸릴 자리 다 걸리고요. 지지 걸릴 자리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넘어갈 때는 지지나 저항 의미 없고 다 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니까. 예. 아, 예. 저지표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을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안전해요. 만약에 포지션을 잡았어요.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계속 만을 넘어서 유지해요. 그럼 팔지 말고 그냥 지키면 돼요. 가끔 어떻게 잡았는데 그날 막 매수나 매도 저점일 수 있잖아요. 포지션 잡은 게 가격이 진짜 좋을 때 분명히 위에 저항 지지 라인이 있는데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체결 강도가 계속 만을 넘어서 유지 중이면 버텨도 된다는 거죠.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움직임 나올 때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정도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비중을 너무 막 엄청나게 무조건 저거대로 한다고 딱딱 지킬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매매 한 1% 정도 반영한다는 느낌으로. 저도 엄청나게 참고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예 안 보는 것보단 나서. 다 봤네. 유로, 엔, 주요 종목 다 봤네요. 이제 뭘 해야 될까? 대충 오늘도 집에서 혼술을 마시고 일찍 자야겠네.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아이유 신보 나온 거 마저 다 틀어드릴게요. 이미 다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혼술이요? 저 술 인터넷으로 산 거 있는데 왠지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관계자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술 주문할 수 있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만 해요. 술에다가 소주인데 소주 21도짜리 소주인데 그 얼음 좀 넣어서 언더락으로 먹으면 먹을만 하더라고요. 보리맛 나는. 집들이요?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뭐 집들이를 해요. 아무튼 오늘 5일 그렇게 목숨 걸 건 없을 것 같고요. 조심조심 매매하세요. 막 성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이 딱히 안 보이네요. 예. 새벽에는 좀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골드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저거 뭔가 위나 아래로 갈 때까지 골드는 진짜 모르겠고요. 저는 N은 저기 8, 9 있지 자리 버티면 위에 박스 그 상단 98, 09, 98, 90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말 잘 보내시고 쉬세요. 아니면 새벽에 보실 분들 보다가 혹시 모르죠. 얘네 새벽에 금요일날 장난치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방심하고 있다가 오늘 박스예요. 일찍 주무세요. 비추세장입니다. 쉬세요. 막 이러는데 가끔씩 금요일날 새벽에 추세 엄청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물론 아무렇지 않긴 한데 금요일날은 크게 갑자기 추세가 튀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매매하셔도 괜찮고. 저는 그냥 대충 소주 한 병 마시고 자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계속 얘기하는 거 같네. 카페에서 부스님 맨날 올려주잖아요. 그거 일봉 참여하세요. 거의 강요하고 있어. 지금 선택이 아니라. 오늘 몇 분 참여했지? 뭐야, 성투하세요? 뭐 성투할만 종목이 없는데. 하나, 둘, 다섯, 여덟, 아홉, 12명 참여하셨네. 싫어요. 그거 기다리님이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방송으로. 음악 듣고 쉬세요. 저도 녹화본 올리고 쉴게요. 놀아야겠다, 오늘도. 그러게요. 일봉 올려놓고 도망가셨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저 맨날 막 술 마시는 술쟁이 같네요.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